베이징 올림픽의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어이없는 판정으로 결승 티켓을 빼앗겼습니다.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이들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부과해 탈락시켰습니다. 결승에서도 헝가리의 류샤오린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옐로 카드를 받고 실격당했습니다. 도를 넘은 홈 어드밴티지와 석연치 않은 판정이 이어지자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쇼트트랙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ISU와 IOC에 항해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삼성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속에서의 두 번째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올림픽 후원사들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마케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올림픽 후원사들이 예년과 달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목을 끌지 않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한 IOC 공식 후원 파트너로 올림픽마다 약 1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지난 도쿄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참가한 선수들에게 제트 플립 올림픽 에디션을 배포하고 선수촌 내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마케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적 이슈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삼성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했던 마케팅을 할 수 없어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IOC와 토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등 일본 대기업 3곳이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후원사로 계약했습니다. 토요타는 대회 조직위 측에 차량을 2,000대 이상 제공했고 브리지스톤은 겨울용 타이어 등을 약 11,500개 후원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방송기기와 프로젝터 외에 선수촌 등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개회식이 열린 4일까지 일본 후원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주제로 하거나 관련 로고를 사용한 TV 광고물을 선보인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1월 중하순부터 2월까지 리크루트, 일본 코카콜라 등 약 30곳의 일본 후원 업체가 2,650차례의 TV 광고를 노출했던 것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니케이는 미국 등이 외교적으로 보이콧한 베이징 올림픽을 마케팅에 활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해당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후원 기업들은 작년 도쿄하계 올림픽 당시에도 코로나 유행으로 부정적인 국내 여론 때문에 올림픽 마케팅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다른 이유로 같은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베이징 올림픽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게 아닌데라고 한탄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한편 통상 올림픽의 특수를 맞았던 일본의 TV 판매 시장에도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호재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마케팅이 실종된 이유에는 정치적 이슈도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 실패도 작용했다고 외신들은 말합니다. 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올림픽 독점 중계권사인 NBC 방송 시청자 수는 1,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NBC 방송의 미디어 플랫폼의 시청자 수를 합쳐도 1,6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830만 명이 봤던 2018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보다 43% 급감한 수치입니다. 인사이드 더 게임즈 관계자는 개회식이 열린 시간은 베이징 시간 오후 8시로 미국 동부 시간 오전 7시, 서부 시간 오전 4시여서 시청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은 더 이른 시간에 열렸었습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화자찬하기 바쁜 중국은 한국의 기술에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영국 최초의 5G 이동통신 오픈랜 사이트가 삼성전자 가상화 기지국 장비를 통해 상용 가동됐습니다. 보다폰 영국 법인은 영국 서머시주 바스시에 설치한 삼성전자 5G 기지국 장비로 첫 상용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영국에서 5G 오픈랜이 가동된 첫 사례입니다. 삼성전자 장비를 활용, 유럽 전역의 오픈랜 상용 배포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영국과 삼성전자 동행에 중국이 배합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영국의 5G 구축은 중국의 화웨이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중순 영국은 무선통신사에 2027년까지 기존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라고 명령하며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통신사는 2020년 말부터 화웨이로부터 5G 장비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는 오픈랜 구현을 위해 기존 하드웨어 기반 기지국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며 유연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가상화 기지국을 보다폰에 공급했습니다. 보다폰은 영국 소재 다국적 통신사이며 세계 21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1위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보다폰 4G 및 5G 네트워크 장비 주요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 5G 장비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드레아 도나 보다폰 영국 법인 네트워크 총괄은 오픈랜은 통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며 영국에서 최초로 대규모 배포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최초의 5G 오픈랜 사이트를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는 탈중국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투아니아 정부가 중국 제조사의 휴대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새로운 중국의 휴대폰을 사지 말고 이미 구입한 휴대폰은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에서 도를 넘은 편파 판정으로 외신들이 등을 돌리고 세계적으로 탈중국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화웨이의 고위 임원이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의 5G 서비스가 가짜이며 서툴고 한국의 큰 격차로 뒤처졌음을 시인했습니다. 화웨이 딩인 상무이사 및 통신망 사업부문 총재가 중국 국제정보통신 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딩인 총재는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5G망을 구축했지만 사용자 경험, 보급률, 비즈니스 모델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딩인 총재는 중국의 5G 서비스 가입자는 1억 5천만 명이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이 4G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5G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거주 지역에 앵커 부스터 셀 환경이 없어 여전히 LTE급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딩인 총재는 한국을 예로 들어 중국 5G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약 600mbps이지만 중국은 270mbps로 한국의 절반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9월 말까지 한국의 5G 사용자 수는 25%에 도달했지만 중국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산업체들은 산업용 5G망 가입 후 평균 수입이 37% 늘었고 한국통신 3사 역시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중국 5G망 사업자들은 별다른 비즈니스 모델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딩인 총재는 현재 중국의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데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5G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처럼 화웨이의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도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개회식에서 작은 성과를 선보이며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와 대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설상 경기를 인공눈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입니다. 미국 CNN은 이번 대회가 겨울올림픽을 열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까지 겹쳐 인공눈 제조에 더 많은 전력과 물이 소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OC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서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약 4,900만 갤런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약 1억 명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의 인공눈 문제는 단지 엄청난 물의 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공눈은 선수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부상자가 잇따르며 설상 경기장 인공눈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7일 알파인 스키 센터에서는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많은 선수들이 눈에서 미끄러지고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80명의 선수 중 완주한 건 단 49명이었습니다. 자연 눈과 달리 인공 눈은 입자가 작아 단단하게 뭉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부상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미국 오브라이언 선수는 결승선 통과를 눈앞에 두고 넘어졌으며 부상 정도도 심각해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으며 부상 위험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김 선수는 100% 인공눈이라 자연설이 내리는 평창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뻑뻑한 느낌이 있어 다리에 피로가 쌓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귀국하기를 희망합니다.